환전 계산기. 환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외국 여행을 할 때는 그 나라의 돈이 필요하죠? 자, 그때 우리나라의 돈을 외국의 돈으로 바꾸는 것을 환전이라고 합니다. 환전은 환율에 따라서 그 바꾸는 정도가 달라지는데요. 자, 환율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화폐와 외국 화폐와의 교환 비율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원달러라고 되어 있죠?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1달러와 교환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나라 돈이에요. 이러한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가면 환율만 쳐도 여러분이 이러한 계산기 프로그램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와 비슷한 환전 계산기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환전 금액은 한국 돈이 얼마 있으면 그 돈이 매매 기준율이라는 걸로 얼마로 바뀔 거냐인데요. 매매 기준율이라는 것은 그 나라마다 달라요. 여기 이 프로그램도 보면 미국 돈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1달러를 바꿀 때 1182원이 2.5원이 필요하고요. 일본 돈 100엔을 바꿀 때는 이만큼의 우리나라 돈이 필요하대요. 자, 유럽연합에서 1유로를 바꿀 때는 이렇게, 그리고 중국 돈 해서는 1원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거냐면, 자, 환전 금액을 넣어요. 우리나라 돈을 이렇게 넣으면 국가를 또 입력합니다. 이렇게요. 4가지 국가만 정할게요. 미국, 중국, 유럽, 일본으로. 그런 후 환전 결과가 출력됩니다. 1000원이 얼마로 바뀝니다. 라는 걸 출력하고요. 만약에 없는 국가를 입력을 하게 되면 해당 국가 정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별 매매 기준율은 여기에 있는 걸로 할 거예요. 국가와 매매 기준율은 리스트를 이용해서 저장해 놓으시면 좋아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순서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이 프로그램이요. 환전하는 이 2가지 사용자 입력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제 2개 다 받았으니 환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공식은 이 공식으로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함수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exchange라는 함수로 구현을 해 볼게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 환전 결과를 출력하면 돼요. 아까 전에 제가 국가 정보와 매매 기준율은 리스트를 이용해서 해결을 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그건 프로그램을 직접 짤 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전을 하기 위해서 3가지 정보가 먼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국가 정보가 있고요. 국가는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이 있습니다. 이것을 리스트로 저장을 할 거고요. 그 순서에 맞게 화폐 단위를 저장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달러이고 중국은 위안, 유럽은 유로가 되고요. 자, 일본은 엔이라고 저장합니다. 자, 환율을 저장을 할 건데요. 앞서 설명 자료에서 본 매매 기준율 정보를 저장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1182.5, 중국은 169.22, 유로는 1286.74, 그 다음에 N은 1078.14입니다. 자, 이 정보를 리스트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리스트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국가 리스트, 컨트롤 리스트라고 했고요. 돈의 단위는 유니트라고 저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환율은 레이트라고 했고요. 여러분, 환율은 그날 그때 또 변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고정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고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습니다. 돈의 경우는 인트로 정수로 처리를 할 것이고요. 국가를 입력받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인 경우는 이제 검색을 해서 알맞은 돈의 단위와 환율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고요. 자, 이 리스트에 없는 국가인 경우는 해당 국가 정보가 없다라고 메시지를 출력하겠습니다. 이제는 돈을 환전하는 함수를 만들 건데 함수의 이름은 exchange예요. 입력한 돈의 금액과 국가 정보를
인수로 넘기겠습니다. money와 country를 인수로 이렇게 넘기면서 함수 호출을 하게 되겠지요. 이 호출 안에서 결과까지 출력을 하겠습니다. 실질 코드는 이렇게 되고요. 위에다가 함수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매개 변수로요. 하나는 m, money라고 받고요. 국가 정보는 c라고 정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스트에 C로 넘어온 국가 이름이 country 리스트에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if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합니다. country 리스트에 C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국가 정보가 들어있죠? 국가 이름. 이 이름과 일치한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있으면 우리가 필요한 건 국가 이름이 아니라 국가의 인덱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미국이 0번이죠? 그럼 달러도 0번에 있고 다른 리스트에 환율도 0번으로 다른 리스트에 있어요. 중국은 1번이면 유닛 리스트에는 똑같이 1번 부분에 돈의 단위가 들어가 있고 환율도 1번 인덱스에 환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맞췄어요. 우리가 유럽은 유로, 환율, 일본은 엔 하면서 이렇게 환율을 맞췄으니까 필요한 건 해당되는 국가 이름의 인덱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덱스를 country list 이름을 써주고 점 한 다음에 인덱스를 해주게 되면 해당되는 값의 인덱스 정보가 n 코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해당되는 정보가 없으면 우리는 필요한 게 뭐예요? 해당 국가 정보가 없습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고요. 더 이상 계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함수를 종료하기 위해 리턴을 합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으니까 리턴 뒤에 아무 정보도 넣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때 우리 리턴은 함수를 종료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죠. 이제는 환율 계산이 필요합니다. 환율 계산은 이렇게 가죠. 여기서 우리가 또 새로운 게 나오는데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을 입력했을 때 해당되는 인덱스 번호가 M코드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맞는 인덱스의 환율 값을 가져오면 되니까 rate 리스트에 그 환율이 있죠. 그래서 rate 리스트 이렇게 되죠. 코드가 만약에 우리가 중국을 입력했다면 중국은 1번 코드를 넘겨줬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1이라고 들어오면서 169.22라는 숫자로 바뀌겠죠. 내가 1000원을 입력했으면 1000원을 169.22로 나누는데요. 이 라운드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라운드라는 함수는 소수점을 정리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아마 소수점이 막 뒤로 나올 텐데 그거를 소수점 아래 두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합니다. 그 결과를 리절트에 저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저장된 리절트에는 환전 돈이 들어가 있겠죠? 이것까지 하게 되면 이제는 출력만 잘해주면 돼요. 이 머니 정보가 M에가 있잖아요. M은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돈, 얼마 한국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출력하고 네가 입력한 1000원은 리절트에는 환전 값이 들어가 있죠. 환전 값이 필요하고 중국 돈으로 대한민국 1000원은 5.91 위안이야. 그러면 위안 해서 그 나라 돈의 단위가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럼 그 정보를 갖고 있는 리스트는 누구예요? 유니트죠. 유닛. 그래서 유닛하고 M코드는 각 리스트에 해당 국가에 대한 정보의 위치값, 즉 인덱스 값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중국인 경우는 1번이죠. 1번 값이 나와서 위안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대로 입니다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1000원을 입력을 하고 국가는 중국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에러가 났네요. 어떤 에러가 나왔죠? exchange is not defined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에서 제가 잘못했는지 볼까요? 네, exchange인데 제가 여기에 오타가 났네요. 그러면 다시 수정을 해볼게요. 1000원을 입력하고 중국 입력을 하면 결과가 나오죠. 이번에는 미국도 해볼까요? 미국. 그러면 이렇게 돈이 나와요.
해당되는 국가가 없는 경우에는 잘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해당 국가가 아닌 경우, 자, 1000원, 네, 태국을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해당 국가 정보가 없다는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지요. N각형을 그리는 함수 작성하기. N각형을 그린 함수를 작성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함수의 이름은 N폴리곤이라고 하고요. 자, N각형으로 자, 그림과 같이 10번 N각형을 그려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순서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터틀 그래픽을 사용해야 되니까 터틀 그래픽 사용 준비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N폴리곤 함수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질 건데요. 하나는 N각형의 N과 길이 정보인 length, 이 두 가지를 받는 N폴리곤을 정의해 보고요. 자, 세 번째로는 N폴리곤 함수를 우리가 호출할 건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을 10번 이 함수를 호출할 거예요. 그러면 10번 반복하는 거죠. 반복문을 사용해서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게요. 터틀 그래픽은 이렇게 사용 준비를 합니다. 자, 모듈을 가져오고 터틀을 생성을 합니다. 이번에는 터틀의 쉐입은 따로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N폴리곤 함수를 만들 건데요. N폴리곤 함수가 하는 일을 잠깐 생각해 볼게요. 자, 이 N폴리곤이 하는 일은 다각형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 다각형이 그려질 때 들어오는 매개 변수는 N각형의 N과 길이 정보 length가 들어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서 하는 일은 첫 번째로 거북이를 주어진 길이만큼 전진시키는 거예요. 전진이 있을 거예요. 사각형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직진, 회전, 직진, 회전, 직진, 회전이 있겠죠. 여기에서 직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회전 부분은 외곽만큼 회전을 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회전을 할 때 이 외곽은 N각형에서 360 나누기 N은 만큼만 돌면 외곽이 되지요. 자, 세 번째로는 1과 2를 N각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N번 반복을 하면 정 N각형을 그려줄 겁니다. 자,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N각형의 N과 길이 정보를 매개 변수로 받는데요. 1번에 해당했던 것처럼 직진을 length만큼 해줍니다. 두 번째로 회전은 외곽만큼 회전을 해주지요. 그것을 몇 번 N각형만큼 반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N폴리곤 함수가 정의가 되고요. 함수를 이제는 호출을 해야 됩니다. 잘 사용을 해야 되겠죠? 10번 호출을 할 거기 때문에 횟수 제어 반복으로 해서 호출을 합니다. for하고 range 해주어서 10만큼 돌면 됩니다. N각형을 그릴 때는 N번만큼, 그래서 range N을 해줬고요. 우리가 함수를 호출하는데 10번 호출을 할 거기 때문에 range를 여기서는 10이라고 해줍니다. range의 사용법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각각 도형을 그릴 때는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었죠? 살짝 얘가 회전을 하면서 하는데 그때 회전 각도는 20도씩 차이를 줄 거고요. 우리가 그릴 도형은 한 변의 길이가 100픽셀인 정육각형을 그려볼 겁니다. 이렇게 호출하시면 되고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10번 육각형을 그리는 함수를 작성해 보았습니다.